네, 안녕하세요. 프레네이의 이은희입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은요, 2010년도 전후로 해서 가입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좀 하셔야 되는 부분요. 제목에서도 좀 보시죠. 내 아이의 보험이 20세 만기로 되어 있는지, 30세 만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손 의료비가 그 안에 들어 있는지,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요.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30세 미만의 자녀를 만약에 두고 계시다 하면은 태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든 아니면 이후에 출생 이후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든 간에요.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그 안에 실손 의료보험이 특약으로 함께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냥 실손 의료비만 가입되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보험료를 2, 3만 원 정도 내고 계시다. 그렇다면 그 안에 보장성 보험이 함께 들어있는, 그리고 특약으로 실손이 함께 들어있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그냥 우리 아이는 30살까지는 보장받아, 20살까지는 보장받아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꼭 중요한 팩트니까 기억해 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 요즘 어떤가요? 건강한가요?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하죠. 그런데 요즘에 미디어,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앉아있는 생활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코로나로 여파로 인해서 운동장을 뛰어다닌다든지 아니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기간들도 굉장히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요. 우리 소중한 우리 아이들 혹시 척추 쪽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거북목, 척추 측만증 이런 거 좀 들어보셨나요? 어린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많이 발병이 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 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척추 질환에 대해서 병원에 내원을 해서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만 걸리는 질병이 아니라 척추 질환은 오히려 20대 미만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한테 더 발병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질환이 많이 걸리고 내가 치료력이 굉장히 많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쉽게 할 수 있나요? 예, 수술을 쉽게 하지 않죠. 성장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될 때까지는 그냥 운동치료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운동요법으로 많이 치료들을 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실손 의료비로 청구하는 이력도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실예로 들어서 제가 척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질병이 아닌 상해 쪽도 내가 어떤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랬을 때 부러지는 골절 사고를 많이 당했다든지 어쨌든 보험사에다 청구 이력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리고 중대 질병이 안 생길까요, 아이들은? 예,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가입을 왜 할까요? 예, 만약이라는 질문 때문인데요. 어른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놓는다? 아니죠. 아이들 태아 때부터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이 만약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예,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요. 20대부터 10대부터 이 갑상선 암 좀 보세요. 아니 10대가 갑상선 암이 걸릴 확률이 적기는 하지만 40대, 50대, 60대보다는 훨씬 적기는 하지만 발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갑상선 암이 발병이 된다. 20대 아이들이 뇌졸중에 걸린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런 말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랬을 텐데 요즘에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젊은 뇌졸중 이런 말 좀 들어보셨죠? 거기다가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증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암은 암이죠. 그리고 또 전이 될 수 있고 재발될 수 있고 이런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미세한 질병이라도 우리 아이가 이런 질병에 만약에 진단을 받거나 발병이 됐을 경우에는 짧은 보험 기간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가 태아 때 드러났던 보험, 유아 때 보험 드러났던 보험들이 지켜줄 수 있을까? 그거를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 분한테 시청자분한테 문의를 드렸어요. 근데 29살 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30세 미만이니까 가입이 가능하셨죠. 그런데 병력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쭤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상선 항진증 약을 드시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럼 그 약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18살 때부터 갑상선 항진증 약을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요. 암은 아닙니다. 어떤 갑상선의 어떤 수치가 좀 떨어져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데요. 고혈압처럼 이렇게 그냥 약만 드시면서 이렇게 가는 병이에요. 근데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어떤 치료를 하기보다는 어떤 더 이상 큰 질병으로 발병되지 않게끔 제한을 시켜주는 정도의 약을 드시고 있는 건데요. 어린이 보험으로 안타깝게도 가입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야 될까요? 예,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깝게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30대 미만에도요.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요. 상해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쳐서 또 뭐 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병원을 자주 또 왕래를 자주 통원력을 또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경우, 또 큰 질병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보험의 만기가 도대체 몇 살까지 되어 있는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을 우리 아이들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긴 기간 동안에 충분한 보장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만기가 끝나도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다른 보험으로 또 가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아 때 가입되어 있던 보험, 자, 몇 살까지일까? 잘 기억 안 나시죠? 1년 전, 2년 전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15살, 15년 전 일이 기억이 잘 날까? 증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때 생각하셨을 때 혹시라도 이때 뭐 성인이 15세가 지나면 그때 가서 이제 성인 보험으로 한 번쯤 리모델링을 해주면 됩니다라는 소리를 한 번쯤 들은 게 기억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100세 만기로 그리고 긴 보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0세 만기, 30세 만기 보험이라면요. 그 특약 속에요. 실손 의료비가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20세 만기, 3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기저질환이나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실손 보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나머지 보험은 없어지고 그러면 실손 보험은 계속 갱신돼서 내가 100세까지, 우리 아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이 되지 않고 함께 종료가 됩니다. 예. 가지고 있는 보험이 20세 만기다, 30세 만기다. 그렇다면 그 안에 갖고 있는 실손 의료비도 함께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 만약에 기저질환이 없고 아주 건강하게 잘 커준다면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질병이라도 어떤 발병들이 일어나서 더 이상 표준체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이렇게 가입이 될 수 없는 유병자로 만약에 가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보험 기간 안에요, 어떤 기저질환이 아니라 과다 청구력, 예, 과다 청구력. 실례로 들자면요, 비염 때문에 1년 동안 50회 정도를 통원을 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이제 아이가 50회 정도 통원을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비염 코 쪽으로는요, 부담보,
담보를 해주지 않겠다. 그쪽은 지켜주지 않을 거야. 라는 부담보 설정이 또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비염인 애들도 굉장히 많고요. 알러지 있는 애들도 많고 아토피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통원 치료를 어느 정도 다닌 것 뿐인데 내가 우리 아이의 보험을 100세 만기 긴 것으로 그리고 좀 보장이 좀 넓은 것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주려고 보니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안 잡아줄 거야, 실손 안 돼. 이런 식으로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기저질환이 생긴다면 그럼 그 안에 있는 보장 어떻습니까? 실손 의료비 가입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의 첫 번째는요, 실손 의료비예요. 내가 낸 돈, 내가 지불한 병원비를 어느 정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실손 의료비가 처음에 가입해야 되는 보험의 첫 번째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이 어떤 암보험이라든지 혈관질환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2대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비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가입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 의료 실비 같은 경우에 태아보험 안에 특약으로 들어가져 있고 보장성 보험 안에 특약으로 들어가져 있고 현재 지금 실손은요 단독 실손으로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장성 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단독 실손이 100세 만기로 쭉 따로 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전에 10년 전에 전후로 해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라면 우리 아이가 10살이 넘었다면 그 보험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좋은지를 한번 볼까요? 자, 10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0세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요. 100세까지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10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거죠. 예, 100세까지 보험을 받을 수 있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보장 범위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예,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지만 일반 성인보험 대비해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보장 금액도요. 성인이 뭐 1,000만 원 가입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4천만 원 이렇게 가입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장 금액을 좀 크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넓은 납입 면제. 이 기능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어린이 보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납입 면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는 기간 안에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납입 면제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납입을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100세 동안 그냥 보장만 받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6번인데요. 자,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실손 의료비입니다. 제가 앞장에서 제목으로 20세 만기로 되어 있지 않은가요? 30세 만기로 혹시 되어 있지 않은가요? 우리 아이 보장보험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실손 의료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는요. 뭐 방송에서도 많이 또 뉴스에서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한데요. 실손 의료비가 전 보험사 개정이 됩니다. 이제 금감원 지침에 의해서 전 보험사 개정이 되는데 예전에 기억나시죠? 지금 갖고 계신 실손 의료비 100%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90% 갖고 계신데 거기서 급여라든지 비급여 구분 없이 90% 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비 갖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현재 실손 의료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100% 받는 실손 의료비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실손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없죠. 이미 예전 그냥 보험인 것 뿐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보험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실손, 이 실손 의료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실손 의료비는요, 손해율을 굉장히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어떤 부담금은 좀 높이고, 예,
손해율은 보험사의 손해율은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오래 길게 가져갈 수 있게끔 어떤 조정을 해놓은 보험인데요. 보험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떤 보장 범위나 폭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졌지만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는 30%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30% 보장해주는 금액이 70%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은 10,000원의 진료비를 냈다 그러면 90% 9,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라고 한다면요. 7월 달에 개정되는 보험인 경우에는요. 10,000원을 지불을 하면 7,000원만 되돌려받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할증률도 굉장히 다르게 바뀌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많이 타가는 사람, 적게 타가는 사람을 평균치를 내서 함께 오르고 내렸습니다. 같은 나이대에. 하지만 7월 달에 바뀌는 의료 실비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보험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 어떤가요? 매년 가입을 하는데 내가 사고력이 많거나 인사사고를 냈거나 내가 큰 사고를 내서 많은 보험금을 회사에서 타인에게 주게 되는 경우, 큰 사고를 낸 경우, 이런 경우 할증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막 원래는 50만 원 냈던 보험료가 갑자기 80만 원, 1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연속해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할증이 더 올라가서 처음에 50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사고를 안 내고 제가 무사고 10년 이러면 어떻습니까? 뭐 100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조금씩 운전 경력에 따라서 내려가면서 사고율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10년을 무사고로 했더니 50만 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실손 의료보험도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구 이력이 많고 내가 큰 질병에 많이 걸리면 할증이 붙어서 내가 나 혼자 많이 내고 좀 더 많이 내고 근데 내가 만약에 청구력이 전혀 없고 병원을 자주 안 가는 사람이라면 할인을 많이 받아서 보험료를 좀 더 적게 내는 그런 보험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험은 어떤가요? 우리가 만약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아플까 봐, 큰 돈 들어갈까 봐 걱정이 돼서 미리 가입을 해 놓는 건데 만약에 그런 할증 보험료로 그런 실손으로밖에 가입을 할 수 없다면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7월 달에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보험을 왜 빨리 지금 실손 의료비 20년 만기 30년 돼 있는 거 30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보험을 리모델링 해준다 그러면 어떤 실손으로 바꾸셔야 되죠? 70% 실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후에 만약에 5년 후, 10년 후에 다시 또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당시 적용되는 실손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장 보험료 예시를요, 제가 조금 최대치로 좀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0세에서 뭐 5살 요때 만약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 시대에는 우리가 몇 세 시대를 살게 될까요? 120살 정도 되는 세대, 120세 세대, 130세 세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세가 너무 짧다. 왜냐하면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들 60세 만기, 80세 만기 많잖아요. 그리고 그 보험이 좀 더 길었더라면 이런 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금액도 좀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좀 크게 넣어봤는데요. 자, 암 진단금은 일단 1억으로. 왜냐하면은 너무나 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치료되는 부분들도 훨씬 더 좋고 치료 방법도 늘었기 때문에 사망 순위는 좀 더 사망하는 그런 빈도수는 내려가지만 발병률은 굉장히 환경이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암에는 2천만 원 넣었어요. 유사암에는 2천만 원 넣었는데 회사별로 최대 4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항혈성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번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 볼까요? 암 진단금 1억,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그 다음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금 1천만 원, 그리고 매해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최대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예. 30세 미만이시라면 자, 매회 받는 수술비 5천만 원까지. 예. 30세가 넘어간다면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고 유사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으니 유사암도 최대 4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30세가 넘어가면 최대 한 회사당 1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7, 80년을 받는 보장입니다. 7, 80년을 받는 보장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치로 넣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5세에는 한 7만 1천 원 정도, 예, 30세가 되면 암 1억 원에 그리고 2대 혈관 질환도 10만 원대 정도면 8천만 원 정도를 보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대 정도면 우리 아이가 100살 동안 7, 80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납입 면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납입 면제 기능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15세다 이러면 30년 납입이라고 한다 그러면 45세까지죠. 45세까지 그러면 40세, 30대에서 40대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은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100세까지 만약에 혈관 질환으로 그냥 약만 타 드셔도 100세까지 납입 면제되면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암에 걸리셔야 납입 면제, 예, 뇌졸중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이 되어야 하고 병원에 응급차로 막 가셔야지 납입 면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보장 금액은 훨씬 더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당연히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 높겠죠. 아까 전에 실손 의료비 말씀드렸죠.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 실손 상품이기 때문에 15세 같은 경우에는 4,900원. 예, 20세 7,000원대, 30세 만원대. 이래서 실손 의료비는요. 지금도 굉장히 착한 실손, 말처럼 착한 가격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은 계속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단독으로 빼놓으시고 종합보험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지금 20세 만기, 30세 만기로 가지고 계신 좀 불안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세 미만이라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아주 강추해 드리고요. 우리 아이 보험 제일 중요하죠. 몇 세까지 만기인지, 태아보험 도대체 몇 세까지 만기인지, 혹시 30살, 20살까지만 만기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 실비가 연장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실손 의료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장 한도는 크게, 보장 기간은 길게, 그리고 보험료는 아주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